오늘도 글자 공부 같이 시작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배웠던 손을 의미하는 부수 중에서도 특히 또 우가 들어가는 한자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해서 뻗고 있는 손을 나타낸 글자였는데 이제 손가락을 3개만 사용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갑골문자에서는 이렇게 글자를 사용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글자답게 모양이 변했다고 했었어요. 이렇게도 변하고 이렇게도 변했는데 요렇게 모양은 요렇게도 변하고 요렇게도 변했지만 두 개 다 모두 무슨 뜻이죠? 그쵸? 다 이 글자에서 왔다는 거. 그래서 당연히 둘 다 손을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글자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벗우자, 친구를 의미하는 벗우자, 돌이킬 받자, 취할 취자, 그 다음에 동노자, 지탱할 지자, 이렇게 5글자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벗우자를 먼저 보면 지금 방금 살펴봤듯이 손과 손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와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기에서 친구라는 뜻이 발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너무 쉬운 글자죠. 벗우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낱낱이 이 부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유래가 된 건지를 아니까 이 뜻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죠.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 돌이킬 반자는 언덕을 의미하는 산 비탈을 의미하는 이런 글자와 손을 만나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손으로 어디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덕을 산 비탈을 기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를 한다면 마치 암벽 등반을 하듯이 그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땅에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돌이킨다, 거스른다 라는 뜻의 반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얘는 돌이킬 반자인데 한자 속에서 음의 역할을 많이 해요. 음이라는 건 소리죠. 그래서 돌이킬 반 하면은 이 반 부분을 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밥식자와 이 글자가 만난다면 얘는 밥 반이라고 하는 글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반이라고 했고 이 글자도 또 반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음의 역할을 많이 하는 녀석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네, 그 외에도 다른 글자들이 아주 많지만 그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넘어가죠. 취할 취자, 가지라라는 뜻의 이 글자는 손으로 무엇을 잡고 있는 모습인가요? 그렇죠. 귀 모양이죠. 귀를 손으로 잡고 있는데 왜 귀를 잡고 있냐? 사실은 이게 귀를 잡고 있다기보다는 전쟁에서 패한 그 적의 귀를 전리품으로써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잔인한 내용이지만 귀를 자른 모습이에요. 상대의 전리품으로써 그 귀를 잘라서 내가 취하는 모습. 그래서 취할 치자가 된 건데요. 이 왼쪽에 있는 게 귀인데 여러분 이게 귀인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 한자 공부를 할 때 이 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어떻게 귀 모양이지? 근데 이거는 상용 문자, 귀를 본뜬 글자가 맞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상용 문자 초창기의 글자를 살펴보면 조금은 이해가 가요. 제가 한번 예전의 글자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이 있고 이러한 귀의 모양을 나타낸 거였는데 여기 귀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귓바퀴 그리고 이 얼굴의 그 볼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부분까지 제가 이쪽으로 다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볼의 부분이 되는 거죠. 볼 모양. 그래서 귀고 여기 귓바퀴. 그래서 이게 귀 입자가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가
지금의 귀 입자 모양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이쪽에다가 다시 쓸게요. 네, 지금의 이 귀 입자 모양으로 바뀐 건데요. 네, 그래서 옛날 글자를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이게 귀 모양이라는 것이. 귀를 손으로 잡고 있는 것이다. 적의 귀를 취하는 모습이다. 근데 적의 귀를 취하는 모습이지만 적도 적 나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병사의 귀를 취하는 것과 장군의 귀를 취하는 것 또는 장군의 머리를 취하는 것은 그 전리품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또 다를 텐데요. 이런 글자도 있어요. 보죠, 여러분? 그렇죠. 이게 가장 퇴자인데요. 가장 퇴자. 이것의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네, 요거는 여러분 계속 나오죠? 손을 의미하는 손으로 귀를 취하고 있는 건가? 아니에요. 요게 지금 우리 위에서 배웠듯이 취할 취자라는 의미가 됐는데 취하고 있는 요 전체가 취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사용이 되는 거고 무엇을 취하느냐 이번에는 여기 위에 부분 보이시죠? 이 위에 부분이 바로 투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투구. 그러니까 적의 투구를 취한다. 그러니까 투구만 취할까요? 아니죠. 투구를 취하는 게 아니라 적의 머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구는 일반 병사들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장군이라든지 좀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병사, 그런 군인들이 쓰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병사의 머리를 취한 게 아니라 좀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머리를 취한 거기 때문에 세운 공로 중에서도 가장 큰 공로를 세운 거다 해서 이게 가장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최. 그 다음에 종노자를 살펴보시겠는데요. 노예라는 뜻의 종노자. 근데 종노자에는 여자분들이 조금 기분 나빠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 여자가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종로자에 왜 여자 여자가 들어가냐? 손으로 여자를 취해서 종으로 삼는 모습인데 왜 여자만 그랬냐?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그 역사, 그 배경, 그게 이 한자 속에 스며든 것인데요.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전쟁에서 진 나라의 그런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는데 여자를 잡아다가 종으로 삼았던 거죠. 그럼 남자는 종으로 삼지 않았느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전쟁에서 지면 나중에 이를 갈다가 보복을 꿈꾼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런 보복을 일으킬 염려가 아주 다분하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종으로 삼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전투력을 없애기 위해서 다리 한쪽을 뭐 어떻게 한다든가 눈을 칼로 찔러서 보이지 않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아예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지 종으로 삼는 것은 주로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노자에는 여자 노자가 들어간다는 거. 그럼 이 글자도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죠, 여러분? 그쵸? 네, 이게 성낼 노자인데 노자라는 발음은 이 종노자에서 그대로 가져왔고 성내다라는 뜻이 이제 여기 이렇게 두 글자가 만나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약간 귀족적인 의식이 반영된 글자예요. 당시에 종을 다룰 때는 친절하게 다정하게 다루면 안 되고 마치 화를 내는 것처럼 이렇게 위험 있게 그렇게 종을 다뤄야지만 종이 말을 잘 듣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귀족의 생각이 이 한자 속에 투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성낼 노자. 그 다음에 또 이 글자도 같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힘쓸 노자. 힘쓸 노자에 이 밑에 들어가 있는 이 글자는 뭔가요? 그렇죠, 힘력자죠. 힘력자를 잠깐 살펴보시면 옛날에는 이 힘력자를 이렇게 썼었어요. 예. 이게 아주
지을 때 이 부분을 여기 윗부분을 사람이 손으로 잡고 이 부분을 땅에다가 대고서 이렇게 질질질질 끌면서 그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할 때 사용했던 그런 도구였죠. 요것을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어요. 모양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힘이라는 뜻이 만들어진 거죠. 힘력자. 그렇게 힘들어서 힘들게 일을 하는 것은 누구예요? 그렇죠. 종이죠. 그래서 이 글자가 힘쓸 노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종노자와 힘쓸 노자, 성낼 노자도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글자. 이 글자는 밑에는 여러분 손이죠. 그러면 위에 무언가가 있는데 이게 뭘까? 이것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 나무 막대기인데요. 이 글자의 옛날 진시황 때의 그 진나라 글자를 살펴보면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지금의 글자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는데 나뭇가지를 들고 있어서 이게 나뭇가지라는 의미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그런 의미보다는 지탱하다라는 뜻의 지금의 그 뜻으로 거의 많이 사용을 하게 되다시피 하면서 원래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로 다른 글자를 만들어줘요. 자, 왼쪽에 나무 목자를 붙여서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뭇가지라는 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지치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무를 강조한 게 아니라 반대로 손을 강조한 글자도 있어요. 그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손이다 해서 왼쪽에 손 숫자를 넣어서 손을 강조했는데 근데 이 한자의 뜻은 제주 기자예요. 제주 기자. 왜 이게 제주라는 뜻으로 의미가 파생이 됐느냐? 우리 손에 나무를 들고 우리 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북을 두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냥을 할 때 나무 막대기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무예를 닦을 때도 기다란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서 무예를 닦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주라는 뜻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주 기자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글자를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자 굉장히 재밌는 글자인데 이 지탱할 지자가 들어가는 글자 중에 이런 글자도 있어요. 북고자인데요.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이 글자는 바로 이러한 것을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이게 뭔지 여러분 알아맞히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려봤습니다. 이게 바로 북이거든요. 여러분 북. 여기 동그란 부분이 아주 큰 북을 표현한 거고 그리고 밑에는 이 동그란 북을 받쳐주는 다리 부분이에요. 다리 부분이고 그리고 위에는 이 거대한 이 북을 멋있게 장식하기 위한 머리 장식이고요. 그래서 이 동그란 부분이 이 네모난 부분으로 바뀌고 밑에 있는 다리 부분이 이 부분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머리 장식은 마치 선비사처럼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북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 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손에 막대기를 들고 붓을 탕탕탕탕 하고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북고라는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5글자를 배워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친구를 의미하는 악수하고 있는 모습 벗자. 그 다음에 손으로 어디를 올라가고 있어요? 언덕을 기어 올라가고 있는 암벽 등반하는 모습. 돌이킬 반자. 그 다음에 손으로 귀를 취하고 있어요. 귀를 전리품으로써 취하고 있는 모습. 가질 취자. 그 다음에 손으로 여자를 잡아다가 종으로 삼고 있는 모습. 남자는 종으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전투력을 없애기 위해서 몸을 해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 다음에 손에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습. 지탱하다라는 뜻의 지자.
이렇게 해서 오늘 5글자를 배워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손과 관련된 글자를 배워볼 텐데 특히 돼지머리 해자라는 요 글자가 들어가는 한자